저는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제가 프리랜서를 선언했을 때 유일하게 반대를 엄청나게 하신 분이 아버지셨어요. 제가 잘 판단하고 고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제가 그때 한번 아버지랑 진짜 거의 술을 먹고 저는 평생 동안 아버지가 나에게 잘했다 뭐 아니면 선택 잘했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칭찬 한번 못 듣고 산 게 난 너무 슬프다 그래서 둘이서 약간 한번 크게 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본인도 약간 놀라셨던 것 같아요. 나도 내 자신이 그렇게 하는지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저에 대해서 그래도 좀 태도가 누그러지시고 그때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맞이한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자라는 마음을 굳게 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로 성과를 잘 내는 아들인데 맞아. 아버지는 자꾸 주의와 경계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제가 보기엔 군기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기도 있어야지 네. 사기가 있어야 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데 군기만 너무 잡고 사기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내하고의 고리나 자식하고의 고리를 우리는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우회때에 있는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그걸 푸는 것도 아니고요. 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언젠가 뭐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 제가 그런 게 있어서 아내한테 좀 의도치 않게 그렇게도 하게 되고 저 자신한테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라고 하면 그때 아버지가 하실 말씀이 있겠죠. 뭐 그냥 뭐 미안하다. 나는 그럴 의도로 한 거는 아닌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다면 아버지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전 모든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한민족이라고 맞아, 생각하면 안 맞아. 돼요. 엄마가 배구 선수인 집에서 자란 친구는 또 다른 나라더라고요. 진짜. 막 태권도 엄마 있고 막 그러면 좀 얘기 다르더라고 그 친구들. 진짜 다문화 그러니까 가정이다. 제가 보기에 이게 사랑으로 자꾸 접근하지 말고 오히려 예의로 접근하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다문화인 사람하고 만났을 때 필요한 건 제가 보기엔 사랑이 아니라 예의 같거든요. 저쪽 문화에 대한 예의. 맞아. 그럼 내가 그러네. 좀 저쪽 언어를 배워서 해주지 뭐. 와, 그럼 맞아. 지금 생각하면은 오상진 씨가 소영 씨한테 냈던 그 아빠 핑계가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런 거네. 우리 문화는 라는 이래라는. 거. 이 형 가슴 아프네. 아 진짜 형. 아니 울지도 않는데 후회가 침을 흘리시더라고요. 형. 네, 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니, 저는 좀 속상했던 게 꼭 저한테는 공감을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사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오늘 하루 어땠어? 그러면 그냥 그랬대요. 그래서 얘기를 저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 거잖아요. 네. 왜? 그래서 들어보면 너무 좋은 하루였던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방송도 잘하고 친구랑 저녁도 먹고 왔고 네. 너무 좋은 하루였는데 아주 미친 듯이 좋은 일이 없었으면은 상진 씨는 오늘도 그냥 그런 하루였어 이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예로 네. 남편이 숨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1박 2일, 뭐 2박 3일 이렇게 여행을 보내줘요. 그러면 다녀와서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상진 씨처럼 그냥 그랬어 맞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같이 갔던 친구의 사진을 보면은 너무 신난 거예요. 내 말이 이걸 다 알았어요, 선생님. 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랬구나라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 남자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엄청 재밌었어. 근데 뭐 와이프한테 와가지고 뭐 어땠어? 자기야. 너무나 좋아. 대한민국에 그런 놈이 솔직히 몇 놈이 되겠어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 진짜요? 네, 아니 걔가 어제도 무슨 맛집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었겠다. 거기 어땠어? 그랬더니 그냥 그랬어. 이랬어. 인스타그램에는 최고의 맛집이었어요. 병원을 갈아 넣으셨나 보다. 주방장님이. 나한테는 뭐 그냥 그랬지 뭐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솔직히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좀 미안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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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죠. 혼자 가서 친구들이랑만 그렇죠. 만난 거 먹고 그렇죠. 들어오게. 나중에 또 데리고 가려고. 근데 지금은 미안해서. 그러니까 축제가 낯설은 사람이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따뜻한 집안에서는 되게 꽃이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럼 그랬어. 근데 되게 작은 걸로도 그랬구나 막 이러는데 저쪽은 이제 축제가 낯설으니까 정말 큰 거 아니면
놀라지 않고 정말 좋은 일이 있어도 겸손해야 돼. 딱 검소해. 딱 뜨면 안 돼. 항상 전쟁을 맞아, 대비해야 맞아. 뜨면 안 돼. 와 선생님 이렇게. 진짜 40년 동안 이 감정을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나 근데 오늘 나는 그 누구한테도 설명을 해본 적이 없는 그 약간 그런 단어인데 그건 것 같아요. 축제가 낯서는 거.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럼 제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스스로의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근데 저는 어렵다. 뭐 쉽진 않다. 아니 저는 뭐 지금 괜찮으시면 저희 허그 한번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 효과가 있나 보다. 허그가 낯선 사람인데. 울지 마세요. 왜냐면 그 되게 좋은 외모에 네. 그리고 좋은 성과도 정말 많이 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뭐 얼마나 방송계라는 게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 뭐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어. 야 진짜 대단해. 진짜 조금 쉬어도 돼. 괜찮아. 이제 요런 말들을 상대적으로 오상진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꽤 많은 가정이 그런 걸 잘 못 듣고 자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냥 너무 기합만 잡고 사기는 확 그냥 사람을 떨어뜨려 버리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제가 아내한테 뭘 해야 되겠습니까라는 그 질문도 때로는 좀 너무 좀 마음이 애처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본인이 본인을 좀 더 이렇게 해주면 네. 그러면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자연스럽게 그게 아내한테 가지 않겠는가. 사랑해. 뭐야? 최고 사랑해.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몸이 피곤하다가도 막상 자려고 누우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설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욕심과 불안 사이에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우는 방법 있을까요? 셨어요. 아 근데 요즘 너무 잘 되잖아요. 너무 잘 되죠. 맞아요. 모든 게. 전성기잖아요 요즘. 뭘 얼마나 더 저는 잘하시려고. 약간 이런 감정을 못 느꼈어요. México es guata, señorita. 3천만 원 가고요. Your voice, and I miss the rush of your skin, and I miss the still of the 실제로는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채찍질을 해야 되고 항상 방송이 끝나면은 그때 이걸 왜 안 했지? 그리고 혹시 내가 한 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대방이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요즘 최근 들어서 제가 잠드는 평균 시간이 아침 8시예요. 네? 아침 8시에 자요. 전 집에 이제 일이 끝나고 들어와서부터 혼자 있는 그 시간이 계획과 반성과 사후강평들을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 모든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지했다는 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계속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도 하고 있다는 거.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수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3단계 중에 2단계는 이미 다 끝나신 것 같아요. 자가치료를 우와. 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흔히 말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이쪽 업계에서 얼굴에 분칠하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의 감정을 속일 수 있는 표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 맞습니다. 저도 강연을 이렇게 재밌게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네.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자연스러운 줄 아는데 사실은 철저한 수학적 계산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애드립이지 어쩌면 애드립도 다 공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되게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룰을 지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룰 안에서. 근데 저는 그 룰이 이제 점점 좋아진 게 네. 자기에 대한 성찰을 했기 때문에 룰이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인정.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성찰을 너무 많이 하고
애정 없이 성찰을 하면 이게 자기 검열이 되더라고요. 이제 성찰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거울을 보는 거거든요. 내 얼굴 지금 뭐 어디 이렇게 됐나? 뭐 이렇게. 네. 근데 거울을 너무 많이 보는 거. 거울을 한두 번만 봐야 되는데 계속 봐. 그리고 애정 없이 거울을 보는 게 자기 검열이다. 와, 애정 없이 보는 거. 애정 없이. 인간이 언제 시간이 천천히 가냐면 살다가 힘든 날이거든요. 음. 내가 잘 나가는 날은 시간 빨리 가요. 재밌는 날 시간 빨리 가요. 근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내가 잘 안 됐어. 네. 그럼 시간이 천천히 가요. 네, 맞아. 그리고 사람은 그때의 것을 확대해서 기억하려고 한대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조심하려는 거래요. 날 지켜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게 찾아오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다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예요. 아, 좋은 기운이 올 때. 네. 아, 그 진짜 상황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거나 할 때는 이상하게 오케이 별거 아니야 늘 이래왔잖아. 이거 맨날 그렇죠. 이거랬는데 하고 일어나 진짜. 맞아요, 맞아요. 아이, 맞아요. 자기 괜찮아. 맞아요. 와가지고 힘내. 밥 먹고 뭐 맛있는 거 해줄게. 뭐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행복하기 시작할 때 그거를 저는 또 이제 행복 멀미라고 한번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행복 멀미요. 네,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러니까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네. 바다에서 태어나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흔들리는 곳에서 태어나서 이게 적응을 좋다구나. 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돼요. 바다 육지에 안에서. 들어오면 오히려 멀미를 하나? 그렇죠. 우와. 그러면 이제 육지에 가면 멀미를 하니까 육지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어머, 관객은 육지에 있는데. 그러니까 육지에 되게 좋은 내 삶에 뭐가 있는데도 우와. 그래서 그 영화의 포스터가 옛날 배에서 이렇게 지금 사다리가 내려온 중간에 이제 트렁크를 들고 있는 사람 그게 딱 포스터예요. 행복멀미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축제 어. 즐길 줄 모르는 자, 행복멀미. 이게 지금 다 제 고민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흔들리는 내 삶에 네. 우리는 거기서 맞췄잖아요. 그리고 피아노를 쳤다는 게 뭐예요? 되게 섬세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피아니스트의 전설에 보면 그 1900라는 그 사람이 피아니스트예요. 네. 배우지도 않았는데 네. 엄청 잘 쳐요. 근데 거기에 적응을 했는데 뭐에 적응을 했냐면 흔들리는 거에 적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평해질 것 같으면 이때 불안이 조금씩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더 흔들리는 곳으로 몰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네. 왜? 우리의 무의식이 알거든요. 편안해지면 이 불안함이 찾아오고 난 더 혼동돼. 그러니까 더 힘든 걸로 들어가야지. 더 어려운 걸로 들어가야지. 그 다 우리의 무의식이 조종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되게 센 거를 써야 돼요. 뭐 쇼핑으로 그걸 쓰든. 쇼핑 많이 하나요? 저 아시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쇼핑. 구두를 사고 있거든요. 네. 아 구두를요? 쇼핑왕. 발은 두 개인데. 지네 새끼냐고 그랬어요. 와이프가 저한테 자기 지네 새끼야. 돈벌레, 그리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다리가 몇 개인데 그걸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예전에 신발을 막 샀는데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한정판이 쫙 열어보면 나 그 가격에도 없는 거 나 내 이거 다 있어. 그거 뭐 근데 어느 날 늦게 이제 방송하고 강의하고 새벽에 딱 들어와서 신발 놓으려고 딱 보는데 나의 외로움이 다 진열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눈물이 왈칵 나려고 그러면서 아, 내가 뭐가 이렇게 외로웠을까? 내가 뭐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전에는 이게 다 면류관이고 내 메달 같았는데 그리고 딱 보니까 한 번도 안 쉬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 내가 너무 외롭고 좀 그렇구나. 그게 이제 보상 심리 같은 거. 그렇죠. 맞아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내 영혼의 땅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팝시다. 이 얘기 안 나오게 하려고 내가 그 외로움을 다 없애버려요. 내가 구두 얘기를 왜 꺼냈어? 그 외로움을 다 없애버려요. 근데 그런 어떤 갭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 물건으로 저는 보는 맞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 행복하지 않은 건 문제가 아니다. 근데 행복한 지 너무 오래됐으면 이건 좀 문제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내 뇌를 속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행복하자 이렇게 말고 가끔만 행복하자. 가끔만. 네. 근데 사람은 참 재밌는 게 행복이든 재미든 진짜 좋은 걸 해봤잖아요.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 서서히 가자. 그렇지만 계속 보기는 하자. 내가 나가고자 하는 삶의
그 방향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이 생각을 했어요. 난 나에 대한 애정이 너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항상 성찰하고 검열해요. 근데 난 나에 대한 애정이 없는데 내 아이가 그렇게 되길 바라나? 했더니 아니에요. 그러면 어쩌면 네 안에 있는 너도 너의 부모도 네가 이렇게 살길 원하지는 않을 거야. 나부터 바뀌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 결론에 맞아. 제가 딱 이르니 그래 그러면 나도 나한테 조금만 애정을 이렇게 저는 회사에 적어도 10분 전까지 와서 하루 미리 업무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 9시 출근인데 9시 정각에 도착을 하네요. 조금 더 일찍 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제가 꼰대가 되는 걸까요? 꼰대 아닌가요, 이거? 근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입장으로서 원래 9시 출근이면은 8시 반 정도 와야 되나요? 근데 저는 회사를 운영하니까 직원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좋은 사장님. 9시 출근이면 9시에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제 좀 위에 분들은 한 10분 전에는 와서 자리도 피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업무 시작을 9시에 해야지 이렇게 와서 옷 갈아입고 걸어놓고 신발 벗고 이러면 그게 9시 출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 저도 회사 생활은 안 했지만 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집합 시간. 9시에 시작이면 집합이 9시에. 네, 아. 일찍 오는 애들은 더 이쁨 많이 받았거든요. 네. 30분 전, 뭐 그 최소한 그러네. 10분 전에는 본인도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웬만하면 그러면 그 시간에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니네 9시에 모임이 있으면 1, 20분 전에 혹은 30분 전에 와서 미리 몸 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지금은 네. 아니요, 지금-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요? 네. 옛날에. 지금은 그 뭐 당시에- 희준 씨한테 그래요? 여보. 했네. 희준 씨한테 여보. 애들 어린이집에 약속이 있으면 40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시동 걸어놓고 네, 상진 씨, 시동 네, 걸어놓고 상진 씨, 네. 본인이 남발할 때예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지금 바로 어제까지 일해요. 저는 회의 시간에 후배들보다 먼저 나옵니다. 저는 다들- 많으면 2시간, 적으면 1시간 정도 나가서 미리 초벌 작업을 해놔요. 혼자서 혼자서. 꼰대였네. 거기서 이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빨리 와라라고 얘기를 하면 꼰대인데 혀를 저는 차죠. 안 해요. 혀를 차죠. 내 결과물을 보고 느껴라. 더 잔인하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그래도 저는 직장 생활하다 지금은 안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지만 실제로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이 딱 겪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정확하게 회사 생활할 때 군기 잡혀서 하고 뭐 회식은 뭐 4차까지 하는 건 기본이고 팀장님 택시 태워버리고 뭐 심지어 해장도 같이 하고 같이 출근하고 사우나까지 가던 친구들이 후배들이 들어오니까 꼰대의 소리를 너무 들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활했는데 후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가끔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함무라비 법전에 네. 밑에 낙서가 돼 있대요. 뭐라고요?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와, 한문하는 없잖아요. 요즘 애들 버릇 그러니까- 기원전에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다 항상 자기 세대만이 기준이 되잖아요. 아. 야, 내 세대가 기준이야. 니네는 맨날 기합이 빠졌어. 그럼 또 이 밑에 세대는 또 다음 세대 오면 야, 우리 때는 막 그냥 아우, 진짜 감옥이지 뭐. 뭐 말도 안 되고 막. 저는 그런 건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8시 50분에 와요. 그럼 이제 그 후배가 항상 알겠죠. 선배님이 항상 일찍 오시네. 네. 이거는 언어로 말을 한 거거든요. 그걸 했는데 그 후배가 그게 안 들려요. 안 보여요. 네. 이 사람은 입으로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맞아. 근데 만약에 굳이 꼭 한마디를 해야 될 거라면 네. 또 우리는 꼭 비난하고 명령이 많거든요. 네. 그냥 야, 니네 기수는 진짜 아우 진짜 우리 때는 이건 비난. 네. 그리고 아니면 야, 일찍 와. 8시 50분에. 너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이건 명령 있잖아요. 네. 이게 권위주의거든요. 네. 권력과 위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거. 네. 권위주의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엄청 다 싫어하죠. 싫어해요. 네. 근데 권위는 필요해요. 근데 권위는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권면과 위로가 통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야, 좀 일찍 오면 좋지 않겠어? 뭐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럼 선배님 얘기하시니까 저 들을게요. 그리고 이제 선배가 야, 니네 되게 힘들다. 너는 정말 애썼다 그러는데 눈물이 나. 이건 위로가 먹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후배들보다 실력은 높고
마음의 자세는 낮아야 그 권위가 생기더라고요.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낮은 자세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다 느끼거든요. 그 마음을 느낀 채로 그 사실을 얘기할 때 그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냥 맞는 말로만 되지는 않는